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거기에 따른 암 치료에 대한 전략, 또 거기에 따른 암의 자연치유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암의 원인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현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돌연변이를 암의 원인으로 들고 거기에 따른 치료로 수술, 항암, 방사선 3대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먼저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저도 자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은 한마디로 생활습관병이다. 시기와 생활습관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후생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걸 나누어 보면 우리 몸은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 대사와 정상 해독 그리고 정상적인 순환이 되면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또 자연치유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정상화 되었을 때, 즉 비정상적인 세포, 비정상적인 대사, 그리고 비정상적인 해독, 순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 그리고 암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세포의 주요한 기관들이 세포막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은 제일 먼저 세포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것이 곧 염증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 질환들은 바로 이 세포막이 손상이 된 것이고요. 또 그 과정이 또 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보통 100개에서 300개 정도, 많게는 1000개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우리 몸에서 대사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 세포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단계가 이제 염증이 더 진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십이제장궤양, 교원병 이런 단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암도 대사질환이다라는 걸 제가 또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이 변이가 됩니다. 그 결과로 양성종양, 악성종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포가 세포막, 미토콘드리아가 변이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이 핵이 변이가 되는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정상적인 해독과 순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항상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 독소가 또 먹거리나 또 호흡을 통해서나 물을 통해서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해독 과정을 거치면 또 다 배출이 됩니다. 대소변, 땀, 그리고 간에서 또 해독을 하고요. 또 이제 콩팥에서 또 혈액을 걸러서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노폐물 독소가 인체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우리 인체의 해독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 많은 노폐물 독소가 또 쌓이게 되는데, 그 종류들을 보면 첫 번째 중금속입니다. 수원, 납, 카드뮴, 비소, 이 4대 중금속인데, 이것은 이제 바로 발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간 유독 물질입니다. 약물, 농약, 알코올, 담배, 식품 첨가물, 과산화지질,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간을 손상시켜서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해독기관인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노폐물 독소가 쌓이게 되겠죠. 세 번째는 미생물 독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세포가 60조에서 70조인데 이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대상에 제일 많고요. 근데 이 미생물이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이게 또 유해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유해균들은 또 여러 가지 분비물 독소를 내게 되고요. 또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또 주범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특히 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소화분해가 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대사산물이 생겨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암모니아나 요소, 요산, 페놀, 아민, 황화수소, 인돌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혈관에 쌓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쌓이는 노폐물 독소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특히 혈관에 많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순환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혈관을 4차선에 비유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런데 노폐물 독소가 쌓이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차선으로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주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2차선으로 갑니다. 이러면 이제 더 많이 좁아지게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또 우리 세포로 보내는 산소, 영양소가 또 부족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더 세포가 변성이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1차선으로 갑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말초 혈관들은 막히게 되고요.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핵까지 변이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종양 세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폐물 독소 그리고 순환장애가 바로 또 암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기혈순환장애입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경혈, 경락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순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몸의 경혈, 경락, 이 순환도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기혈순환 장애가 되고요. 이것이 염증, 경화, 섬유화, 종양,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이나 만성 질환의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노폐물 독소가 우리가 잘못된 먹거리 생활 식습관을 통해서 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과식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요. 급식, 폭식, 야식 이런 잘못된 식습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 소화분에 연소되지 않고 노폐물 독소가 또 인체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소화기 계통에 제일 많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위나 장에, 담도에 쌓이게 되고요. 이것이 또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서 전신에 파급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고 유전자 변이가 되어서 또 암세포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의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노폐물 독소도 이제 순환장애의 원인이 되는데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제 주요하게는 심리적, 정신적인 요인이죠. 고민, 불안, 초조, 공포, 슬픔, 분노 뭐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로, 불면, 외상 이것들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 공해, 전자파, 방사선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현대인들이 거의 뭐 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도 심각한 전자파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요인이 또 암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정신적 외상이죠. 이것이 실망, 혼란, 외로움, 분노,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을 또 급격히 증가시키고요. 또 이것이 또 암을 증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또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전자가 변이가 됩니다. 또 주요하게 세포가 자연사를 유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유전자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신적 요인으로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게 되겠습니다.